안녕하십니까. 시니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한 청년의 발걸음을 지켜낸 대한민국의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그냥 업무였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인생을 구한 선택이었죠. 그 감동의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 출국장 앞엔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18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 그의 손엔 새로 발급받은 비상여권 한 장과 누군가에게 받은 편도 항공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엔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설렘과 불안, 기대와 두려움. 그는 수화물도 거의 없이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 돈이 급해 캄보디아로 떠난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SNS에서 본 광고. 캄보디아 고수익 알바 한 달에 500만 원 보장. 가족의 빚을 갚고 싶었던 청년은 그 광고를 믿었습니다. 중국 번호로 연락이 왔고 누군가 항공권을 보내줬으며 일단 오면 다 알려준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청년은 출국장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한 발만 더 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청년의 발걸음을 멈춘 건 한 사람의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입니다. 필리핀 출신이고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 지점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한 지 7년째입니다. 한국에 온 지는 10년이 넘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가장 놀랐던 건 공항 시스템의 철저함이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도 일해봤지만 인천공항은 차원이 달랐어요. 보안,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 동료들은 늘 말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승객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라. 그게 우리 일이다. 그날 새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출국 수속 카운터 근처에서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는데 동료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리아, 저기 저 청년 좀 봐.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저는 그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18살쯤 돼 보이는 어린 얼굴. 손에 든 여권은 새로 발급받은 듯 깨끗했고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한때 낯선 나라로 일하러 간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때의 불안감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설렘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저는 동료와 함께 그 청년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대한항공에선 승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인신매매, 불법 취업, 사기 피해 사례들. 특히 최근 몇 년간 동남아시아로 떠난 한국 청년들이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브리핑을 받았었습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그곳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미끼로 청년들을 유인한 뒤 여권을 빼앗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강제로 동원하는 범죄 조직들. 저는 그 청년이 들고 있는 항공권을 유심히 봤습니다.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돌아올 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약 번호를 확인해 보니 발신 번호가 중국 번호였습니다. 제 동료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마리아, 이거 전형적인 패턴이야.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다가갈 순 없었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정말로 정당한 목적으로 가는 거라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매니저에게 보고했습니다. 매니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공항 경찰에 연락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청년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따뜻한 관심으로. 저는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제 모습을 보고 약간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캄보디아 가시나 봐요? 여행이세요? 아니요, 일하러 가요. 어떤 일이세요?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알바요. 한 달에 500만 원 준대요. 제 가슴이 다시 철렁했습니다. 500만 원. 캄보디아에서 한 달에 500만 원을 주는 합법적인 알바는 없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요즘 캄보디아 관련 뉴스를 들어본 적 있나요? 청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모르고 있다는 걸.
아니, 알면서도 가려는 건지도 모른다는 걸. 돈이 그만큼 급했던 겁니다. 청년은 제 질문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뉴스요? 아, 엄마가 조심하라고만 했어요. 근데 전 괜찮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준대요. 어떤 회사인데요? 그게 SNS에서 광고 봤어요. 연락했더니 중국 쪽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캄보디아에 지사가 있대요. 제 동료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계약서 같은 거 받으셨어요?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일단 가면 거기서 다 설명해 준대요. 항공권이랑 숙소도 다 제공해 준다고 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명백했습니다. 전형적인 인신매매 수법이었습니다. 항공권은 편도, 계약서는 없음, 연락처는 중국 번호, 목적지는 캄보디아,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높은 급여 제한. 저는 청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여권 좀 볼 수 있을까요? 청년은 망설이다 여권을 건넸습니다. 여권을 펼쳐보니 발급 일자가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비상 여권이었습니다. 급하게 만든 거였죠. 저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원래 여권이 있었나요? 네, 근데 분실 신고하고 새로 받았어요. 분실하신 거예요, 아니면? 청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여권을 만들라고 지시했을 겁니다. 기존 여권에 출입국 기록이 있으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제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이야, 매니저님이 경찰 부르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청년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혹시 부모님은 아세요? 캄보디아 간다는 거? 엄마한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는 뭐라고 하셨어요? 조심하래요. 근데 돈 벌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조심하라고만 했어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걸,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족이라는 걸,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려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청년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올렸습니다. 잠깐만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청년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공항 대기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필리핀 사람이잖아요. 저도 한국에 일하러 왔어요. 10년 전에요. 그때 저도 돈이 급했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동생들 학비도 보내야 했어요. 청년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합법적인 회사를 통해서 왔거든요. 계약서도 있었고 비자도 제대로 받았어요. 하지만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사기를 당했어요. 청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친구는 중동으로 일하러 갔어요. 가사도우미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당하고 강제로 일을 시켰어요. 탈출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캄보디아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젊은이들이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서 가요. 근데 가보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시키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동원돼요. 여권 빼앗기고 탈출하려 하면 폭행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청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짜요? 네.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경고하고 있고요. 청년은 손에 든 항공권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 이미 약속했어요. 안 가면 안 돼요. 왜요? 돈을 미리 받았거든요. 항공권 값이랑 준비금으로 100만 원 받았어요. 안 가면 그거 갚아야 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먼저 돈을 주고 빚을 지게 만든 뒤 그걸 빌미로 협박하는 거였습니다. 그 돈 갚지 않아도 돼요. 그게 함정이에요. 당신이 캄보디아에 가면 그 100만 원은 1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돼요. 그리고 당신은 평생 빚을 갚으며 그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청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청년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손에 든 항공권을 바라보고 휴대폰을 바라보고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신고해도 돼요? 물론이죠. 당신은 피해자예요. 범죄자가 아니에요. 청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저희 안내 데스크로 가요. 거기서 공항경찰 연결해 드릴게요. 우리는 함께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매니저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공항경찰도 연락을 받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청년은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중국 국제전화 번호였습니다. 청년은 긴장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야? 왜 아직 안 타? 저 그게 지금 바로 타. 늦으면 돈 못 받아. 아니, 받은 돈 다 토해내야 해. 이자 붙여서.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못 갈 것 같아요. 전화 너머에서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뭐? 이 새끼가 지금 장난해? 너 계약 어겼으니까 위약금 1,000만 원이야. 당장 내놔. 안 그러면 너네 집으로 사람 보낸다. 청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청년의 손에서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입니다. 지금 이 통화는 녹음되고 있고 경찰이 출동 중입니다. 더 이상 협박하시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청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공항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청년에게 상황을 설명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항공권 예약번호, 중국 전화번호, 입금 계좌. 모든 게 증거가 됐습니다. 경찰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잘 신고하셨어요. 당신 같은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줄어들면 이런 범죄도 줄어들 겁니다. 청년의 출국은 저지됐습니다. 그의 인생은 구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그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경찰은 그 범죄 조직의 국내 연락책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다른 청년들도 구출됐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청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공항 카페에서였습니다. 그는 제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그때 말리지 않으셨으면 전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어요. 다행히 당신은 여기 있잖아요. 진짜 감사해요. 누나가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이게 우리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공항은 단지 비행기를 띄우는 곳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는 마지막 방파제이기도 하죠. 청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일자리 구하려고요. 정당하게 돈 벌 수 있는 곳으로요. 시간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려고요. 잘 생각했어요. 힘들겠지만 그게 맞는 길이에요.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성공하면 꼭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는 제가 커피 살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때 봐요. 꼭 성공하길 바랄게요.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공항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한 건 단순히 한 명의 청년이 아니라 그의 미래 전체였다고. 그의 가족의 행복이었다고. 그리고 이 사회의 희망이었다고. 대한항공,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의 모든 직원들은 그날을 자랑스럽게 기억합니다. 우리는 단지 항공권을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건 이후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언론이 먼저 보도했고
곧 해외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항공 포럼에서 이 사례가 소개됐고 한국공항 시스템의 인도적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한 항공 전문 매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단순히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다. 승객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항이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다. 영국 BBC는 이 사건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한국 공항 직원이 인신매매 피해를 막았다는 제목으로 인터뷰까지 진행됐습니다. 저도 그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 청년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부자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지킬 줄 아는 나라예요. 저는 그걸 배웠어요. 이곳에서 일하면서요. 해외 항공사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는 화제가 됐습니다. 한 싱가포르 승무원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공항에서 일하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일본의 한 항공 전문가는 칼럼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항상 상위권에 오른다.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들은 승객을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사람으로 본다. 한국 내에서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시 우리나라 이래서 한국이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게 괜히 된 게 아니구나. 이런 시스템,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다른 네티즌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공항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 젊은이의 인생이 구해졌네요.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작은 일이었지만 그 작은 일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그 청년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누나, 저 취직했어요. 정규직이에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정당하게 번 돈이라 뿌듯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요. 언제 한번 공항 들러요. 커피 한 잔해요. 며칠 후 그 청년이 정말로 공항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공항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때요? 좋아요. 힘들긴 한데 보람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정말 좋아하세요. 아들이 제대로 된 회사 다닌다고.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청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누나,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 돋아요. 제가 정말 캄보디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지 마요.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바로 한국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청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지키는 나라잖아요. 저처럼 모르는 사람도 위험에 빠지면 누군가 나서서 도와주는 나라. 그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전 이 나라가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맞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10년 전 필리핀에서 이곳에 왔을 때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친절했고 시스템은 공정했으며 무엇보다 이 나라는 약자를 보호했습니다. 그게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누나, 저 이제 가봐야 해요. 회사 일 있어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요. 잘 지내요. 청년이 떠난 후 저는 공항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도착하고 만나고 헤어지는 곳. 인천국제공항. 이곳은 단순한 교통 허브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희망의 관문이었고 안전의 방파제였으며 무엇보다 사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오늘도 일합니다. 승객들을 안내하고 미소 짓고 그리고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혹시 또 다른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혹시 위험에 빠진 사람은 없는지, 그게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는 GDP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기술력으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힘은 사람을 지키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문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위기 속에서도 인간의 온기를 잃지 않는 나라. 한 사람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나라, 대한민국의 품격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가슴 따뜻한 한국의 힘 함께 느껴보시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따뜻한 이야기 이어가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시니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